더불어민주당의 새로 전략기획위원장에 선임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모시고 자세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비서실장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더 중책으로 가신 거죠? 네, 똑같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길로만 가고 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오늘은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제가 현안 위주로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원 중이시라는데 건강은 좀 어떠신? 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요. 네. 이제 어제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데 최소한 5일 정도는 입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통화는 하셨습니까? 아니 따로 통화는 못 했는데요. 네. 네, 통화하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야 회동이 과연 성사가 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그 이 대표 코로나 걸리면서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9월 이전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민주당 쪽에서도 원하기는 하지만 좀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터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인데 현장에 계시니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성사가? 네, 일단은 성사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처음 여야 대표회담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서 이제 3가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 방식도 같이 검토해서 수용해서 논의할 수 있다. 특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보자. 라는 제안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내수가 굉장히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소비 진작 차원에서 대안이 있으면 함께 논의해보자. 우리는 그 25만 원 민생 그 회복 지원금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반대한다면 도대체 여당 쪽의 제안은 무엇이냐 한번 논의해보고 충분히 수용하고 논의 검토해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이제 그 지구당을 합법화하는 문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사실은 상당히 접점이 다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이렇게 가장 합의가 가능한 접점이 그러니까 한동훈 있는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하고 싶어하는 현안들이라고 본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부분들과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 관점에서 회담을 제안했고 그래서 아마 회담이 서로 빨리 성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회담이 진행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뭐 이것을 생중계하냐 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야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주기를 저는 바란다고 봅니다. 결과를 내주는 뭔가 그 정치 행위를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의 문제가 너무 많고 민생은 너무 어렵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서로 논의를 하고 그 합의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형식을 좀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담이라는 것을 제안을 한 것인데 이것을 생중계하거나 TV 토론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층을 이제 고려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둘 사이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가 좀 부각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쟁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만나는 여야 대표가 만나는 이유와 목적에 볼 때 그런 형식은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담이라는 형식으로 제안을 한 거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들도 대표회담을 어떻게 생중계하냐 그건 안 된다라고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주말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의원님 목소리 톤을 조금 올려달라는 시청자들의 네. 요구가 있습니다. 조금 세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네. 이분이 많이 점잖으세요. 네. 그래서 조금만 네. 톤을 올려달라라는 당부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 성능의 문제 아닌가요? 네. 다른 분들은 문제가 네, 없습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근데 네. 지금 추경호 대표까지 이러면 국회가 지금 이게 다 혹시라도 다 코로나가 또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걱정이네요. 생각보다 코로나 유행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응해야 될 정부의 대응 체계는 상당히 무방비 상태인 것 같고 네. 또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원해야 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요.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응급실을 정말 비우면 어떡합니까? 큰 걱정입니다. 예. 예. 이 정부가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정부인데 의료 시스템마저 지금 사실은 망쳐놨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더 큽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의원님 여야 회담은 9월 정기국회 전에 됩니까? 일단 뭐 시점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네. 사전에 의제에 대한 충분한 이제 논의 합의에 기초해서 네. 일정하게 회담을 잘 준비하는 과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담을 통해서 결과를 낼 것들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뭐 무한정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도 하시고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좀 워낙 높은 자리를 맡으시니까 분명하게 딱딱 얘기는 안 하시네요. 다만 약간 흘리면서. 네네. 네. 다만 이제 오히려 좀 한동훈 대표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제일 큰 고민은 워낙 지금 당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존재감이 사실은 네. 크지 않다. 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네. 아마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여야 회담이 진행이 돼서 어떤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합의에 대해서 당내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저는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여야 간 합의를 해가지고 의총에 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의총에서 부결되면 그 대표는 그만두고 물러났었잖아요. 네, 하여간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러 이 소식통을 통해서 들려온 얘기를 종합을 하면 한동훈 대표의 당내 기반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 넘어야 될 게 용산이거든요. 그렇죠, 용산. 혹시나 용산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고민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닐까 이렇게 정당 짐작해 봅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합의하면 뭐하냐, 국민의힘의 벽, 용산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겠냐. 그게 바로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적 상황이다. 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부차적인 문제를 자꾸 조건을 내걸고 이 회담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쟁을 중단하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회담 자체를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이런 주장들을 그래서 간간히 섞어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계속 이렇게 뭔가 합의하고 국민들이 좀 효능감을 맛보지 못하는 정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벌써 21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28일 날 다음 주인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재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 거부권 행사 못 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나마 민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사실은 강행 처리하다시피 해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기도 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물론 지금 안이 저희가 만족하는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안이고 그 피해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그런 안이어서 이번에 이제 합의해서 처리를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그래도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정부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지어주고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